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예요. 이래저래 결혼 준비한다며 잡다한 일 많았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써볼게요. 전 연고지는 인천, 직업이 자유로운 편인 병원 간호조무사예요. 남친은 충남 거주 중 설비 엔지니어, 나이는 둘 다 30대 중반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먼저 자리 잡기 위해 제가 충남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벌써 5개월 전 일입니다. 남친은 어머니만 계시고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어머니는 타지방에 계십니다. 그리고 애비 시어머니가 보험회사 팀장이세요. 인사 간 그날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제 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가시더군요. 처음에 너무 당황해서 남친을 쳐다봤지만 가만히 있는 남친 옆에서 어른 말을 무시하기도 그렇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만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는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왕래를 잘 안 하기도 합니다. 이걸로 남친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자식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길래 그 후에 이걸로도 크게 싸웠습니다. 남친 월급에서 보험비가 100만원 정도 가량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실비와 안보험에서 10만원 좀 안 내고 있어요. 그날도 나중에 저도 본인 엄마한테 보험 가입해야 한다고 얘기하길래 그 자리에선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추후에 돌아오며 차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벌이에서 보험을 더 내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랬더니 남친은 네가 벌어서 낼 것도 아니고 어차피 본인이 낼 건데 무슨 상관이냐며 얘기했었고요. 이런 이유로 처음 인사드리고 다녀와서 엄청 싸웠습니다. 그치만 어머니는 일이 보험 설계사니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거나 결혼을 반대한 것도 아니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상견례 때는 어머니가 타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KTX역까지 오셔서 저희가 모시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희 아버지 일 얘기하시며 사업은 잘 되시니 차 몇 대 가지고 계시다며? 라고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유조차 하세요. 저도 모른다고 얘기했고 기분은 나빴어요.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께 내가 있는 곳에서 결혼하면 우리 회사 올 사람 많지만 그건 좀 그렇고 옛날에는 신부 측 쪽에서 결혼했지 요새는 그런 거 없다. 결혼은 아들 회사 근처에서 할 것이고 주례는 안 할 거니 아버님이 이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라. 날짜는 일요일은 예배가 있으니 안 하겠다. 일물 예단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서로 하지 말자. 라고 통보하시더군요. 이때도 너무 속상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내색 감고 참으시기에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 여기서부터 반지에게 서막이 시작됩니다. 상견례 후 다음날 애비 시어머니께서 다이아 반지를 해주시겠다고 전화 왔어요. 서로 하는 거 없기로 하자고 얘기가 끝난 상태여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요. 근데 한사코 계속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 다이아 해줄 건데 아버지 사업은 어떠니?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아빠 돈 없어지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아들도 시기 같은 거 해달라고 말씀드려라. 이러시더라고요. 계속 거절해도 제 말은 듣지 않고 저 말만 반복하셔서 일단 여쭤본다 하고 끊었어요. 그 뒤로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셔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친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안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중간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남친 누나가 남친한테 그냥 내내하고 받으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엄마 마음 상하게 거절하냐?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싸웠습니다. 내가 어머님이 반지 준다는 거 거절한 게 아니다. 아빠한테 너 시계 해주라고 말하라는 게 싫은 거다 라고 하면서 싸웠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하나 전전긍긍 하던 중에 엄마 아빠가 먼저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지 말자고는 말씀하셨지만 뭐 필요한 거 없으신지 말씀드리고 아빠가 예단 1000만원, 시계 500짜리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이아 반지 맞추러 간 날 아무튼 그 얘기 애비 시어머니께 전달했고 애물 맞춰주신다는 게 본인 사시는 지역에 아는 가게가 있으니 저희 보고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애단비도 전달해드려야 하니 내려갔습니다. 도착해서 저녁에 애단함 전달해드렸어요. 근데 애비 시어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보낸 애단비 1000만원을 세시더라고요. 좀 당황했습니다. 이때 남친은 옆에서 네이버 검색해보면서 원래 봉채비는 다시 안 줘도 되네. 우리 엄마가 안 줘도 되는 건데 너 절반 딱 주려고 돈 세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빨 반지 사건 가게에 갔는데 거의 어르신이 끼는 가락지가 많은 가게였어요. 이때만 해도 별 불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저 맞춰주신다는 반지가 어머님이 끼시던 결혼 때 받으셨던 선부 다이아 리세팅해서 저 맞춰주시는 거였더라고요.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다이아색이 노랗게 변했고 쓰던 거 물려주시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반지 되어있던 금 녹이고 잠시 뒤에 주머니에서 어머니가 뭘 꺼내시는 거예요. 어머니 보험회사에서 받으신 반돈짜리 무슨 금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 거에 녹이고 또 잠시 후에는 주머니에서 뭘 꺼내시는데 세상에 이빨이 어머니 금이 떨어진 걸 제 거에 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장님께서 한숨 쉬더니 이빨은 100% 금이 아니라서 쓰다 보면 금 성분이 없어서 녹일 수가 없다 하시면서 그냥 32,000원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근데 갑자기 남친 반지도 맞춰주신다 하시더라고요. 커플링도 아닌데 남친은 커플링 중에서 남자 것만 해서 따로 맞춘다 하시더라고요. 제 거 말고요. 우리 아들 거는 입으로 해달라 했는데 사장님이 여기 반지 샘플에 있는 거는 3부짜리라서 입으로 하면 반지가 쭈그러들 수도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면 최고 좋은 걸로 하고 크기도 높이고 우리 아들 최고 좋은 걸로 해달라고 그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솔직히 옆에서 서럽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라면 사위 될 사람 저렇게 대하지는 않으실 텐데 정말 속상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제 반지 50, 남친 반지 150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결혼식 전날 저희 집에서 자고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5평 집인데 잘 곳이 없어서 원래는 누나네에서 자고 같이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누나네가 남친네랑 가까운 곳에 살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는 길에 나는 그러면 엄마 아빠네에서 자고 출발할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마음 불편하게 왜 그러냐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벌써부터 짜증내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일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오더라고요. 제가 가입한 적 없는 보험회사에서 제가 고객 등록이 되었다고요. 바로 고객센터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 설계사분 모르세요? 하는데 어머니 계신 지역이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제 정보를 무단으로 등록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단 취소해달라고 삭제시켜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남친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남친이 얘기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좀 있다가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가 뭐 내 보험 알지도 못하면서 그깟 9만원 내는 거 제대로 돈 보험도 아닌데 내가 내 사위 보험도 알아서 다 해주는데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시켜서 나한테 전화를 하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정중히 제 보험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더 보험 들고 싶지 않다고 하고 대충 마무리 짓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얘기를 했습니다. 남친은 너 때문에 어머니가 잘릴 뻔한 거 겨우 심할서 쓰고 넘어갔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준 부모님에게 감사함이 없고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고 난리라고 라며 헤어지자더라고요. 저도 더 듣고 싶지 않고 어처구니 없어서 알겠다 했어요. 저번 주 주말 엄마 생신 겸 모인 가족 모임에서 말씀드렸고요. 솔직히 지금 마음은 너무 홀가분해요. 그렇지만 아빠는 많이 화나시고 미리 얘기를 안 했다며 속상해 하시고 엄마는 지금도 전화하면 목소리에 울음부터 섞여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부모님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고 파혼하길 잘한 거겠죠? 너무 심란하고 속상한 마음뿐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할지 제 머리로는 생각이 나질 않아요.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내용은 잘 봤어요. 왜 참았냐는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남친보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조건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께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도 싶었고 저는 저렇게 결혼 준비해본 게 처음이라 저게 비상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던 것도 있어요. 어머니가 결혼하지 말라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남친은 저한테 고스란히 전화를 했는데 그쪽 어머님은 그런 걸 모르시더라고요. 문자로는 우리 아들이 파혼까지 생각한다니까 네가 잘 달래고 나랑 잘 지낸다고 얘기하라고 잘 맞춰주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아무튼 시간 있어서 쓴소리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 참고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는 일 없도록 할게요. 일단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날 일요일에 엄반에서 오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나중에 어머님한테 돈 받고 나도 우리 아빠 돌려드려야 하니 500 먼저 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돈이 없어서 월요일에 은행 가서 예금을 깨고 준다더군요. 알겠다 했어요. 근데 한참을 핸드폰 하더니 한 3시간 정도 지난 후
계좌번호 물어보고 입금해 주더라고요. 받았고 아버지께 돌려드렸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보 같던 내 자신을 반성하며 바보같이 사라질 때마다 읽으면서 반성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파혼당한 거라 답답하실 수 있는데 저도 다 따지고 제가 먼저 잘 생각해보라고 제안한 거예요. 난 네가 엄마랑 척지고 천륜을 끊게 하고 싶진 않다고. 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하면 불행할 것 같다고요. 남친이 전날에는 다 네 말이 맞아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할 말이 없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말 바꿔서 본인 엄마는 절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제가 어머니를 고깝게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더 들을 말 없어서 알겠다고 했고요. 고구마 먹여서 죄송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